몽테뉴의 수상록 에피소드 4 어떻게 살 것인가 충분한 삶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3번의 밤 동안 우리는 몽테뉴와 함께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것,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준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 된다는 것. 3번의 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밤은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을 알고 무지를 알고 자신을 알고 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몽테뉴가 평생 탐구한 그 질문, 그리고 그가 내린 아름다운 답. 오늘 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정에 대해, 고독에 대해, 작은 기쁨에 대해, 습관에 대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그리고 충분한 삶에 대해. 몽테뉴가 평생 써내려간 그 이야기들이 오늘 밤 하나로 모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조금 더 가볍게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이라는 선물. 몽테뉴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는 우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엣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8세에 처음 만났고 첫 만남부터 서로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친한 친구가 되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정의 모습이라고 몽테뉴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친구를 몽테뉴는 불과 4년 만에 잃었습니다. 보엣이는 32세의 나이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몽테뉴는 그 상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를 잃은 후 나는 반쪽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더 이상 털어놓을 친구가 없으니 종이에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상록의 많은 부분이 그 슬픔에서, 그 그리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몽테뉴에게 우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우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그리고 그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함께 있을 때 더 충분히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몽테뉴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몽테뉴는 우정과 친분을 구분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교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그것은 친분이라고 했습니다. 유용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진짜 우정과는 다릅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의 영혼이 닿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보여주지 않아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우정은 삶에서 몇 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몇 번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늘 있는 사람, 힘들 때 떠오르는 사람, 잘 됐으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짧은 안부라도 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소중한 것은 가지고 있을 때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몽테뉴가 보에시를 잃으며 배운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없을 때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좋은 면을 발견해주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고,
우리가 흔들릴 때 뿌리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몽테뉴가 보에시를 그토록 그리워한 것은 그 친구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완전한 우정은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됨이 각자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를 가두지 않고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우정의 본질입니다. 고독과 사람 사이. 몽테뉴는 고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고요한 시간. 하지만 동시에 좋은 대화를 즐겼고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아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좋은 와인 한 잔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고독이 깊을수록 만남이 풍요로워지고 좋은 만남 뒤에 찾아오는 고독은 더 달콤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충만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잃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혼자에 너무 익숙해져서 연결을 두려워하거나. 몽테뉴는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언제 혼자 있어야 하는지, 언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 알미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쪽이 더 필요한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인가? 아니면 누군가와의 따뜻한 연결인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자신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나는 홀로입니다. 나는 나만의 작은 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이 바로 그 방입니다. 몽테뉴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는 때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대화도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도 잘 보낼 줄 압니다. 자신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말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도 그 균형의 일부입니다. 하루의 만남과 소란이 끝나고 이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내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밤만큼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 몽테뉴는 거창한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의 그 느낌. 책의 어느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릴 때. 오랜 친구와 식탁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일 때.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릴 때 스치는 바람. 그런 것들이 몽테뉴에게는 삶의 진짜 맛이었습니다. 영웅적인 업적이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 아니라 이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삶을 채운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하는 충분한 삶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누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행복을 기다립니다. 승진하면, 집을 사면, 아이들이 다 크면, 은퇴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놓치게 만든다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길 위에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발밑을 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중 작은 기쁨이 있었나요? 맛있었던 것, 웃겼던 것, 따뜻했던 것, 스치듯 지나갔지만 잠깐 마음이 환해졌던 순간,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몽테뉴가 평생 했던 일이었습니다. 기록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알아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불의 따뜻함도, 지금 이 밤의 고요함도, 지금 이 호흡도 그런 것들입니다. 작은 기쁨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습관과 자유 사이. 몽테뉴는 습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것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 습관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습관은 제2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진짜 본성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진짜 내가 원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늘 해왔으니까 하는 것인가? 이 관계를 왜 유지하는가? 이 일을 왜 계속하는가? 그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동으로 사는 것과 의식적으로 사는 것 사이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습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몽테뉴도 규칙적으로 독서하고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습관들이 그의 수상록을 만들었으니까요. 다만 그 습관들이 의미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가끔 돌아보는 것, 습관의 주인이 되는 것과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언젠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하여. 몽테뉴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안, 젊은 시절의 욕망, 젊은 시절의 분주함, 그것들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란이 줄어들면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남겨줍니다.
욕심이 줄고 두려움이 줄고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쫓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몽테뉴는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결코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고, 삶의 길이보다 삶의 깊이를 택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읽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깊이가 길이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듭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주름이 생기고, 지금보다 더 느려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겠죠. 몽테뉴는 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이가 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얻는 과정입니다. 각 시기마다 그 시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그 나이에 당신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지금 이 나이에만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몽테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몽테뉴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이 나이가 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임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삶의 다른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삶이란 무엇인가? 몽테뉴가 평생 탐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충분한 삶인가? 그 질문에 그가 내린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삶을 온전히 사는 것, 주어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업은 우리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지 말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려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이 모습의 자신으로 충분히 사는 것.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무언가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현명한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 그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지금 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결코 만족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었을 때도 또 다른 더 나은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지금 이 모습의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을 아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충분한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것도 있는 그 모든 것을 품은 채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완성되지 않아도 충분한 것, 그리고 그 충분함은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지금 이 모습의 나로 충분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이루지 않아도, 더 알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평생 탐구하고 마침내 도달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의 삶. 4번의 밤에 걸쳐 몽테뉴와 함께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름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 앞에서도 솔직하게, 그리고 삶 앞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몽테뉴가 평생 추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 4번의 밤이 조금이나마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몽테뉴는 1952년 9월 자신의 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글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써온 수상록의 마지막 페이지가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은 채로. 어쩌면 그것이 가장 정직한 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원래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수상록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 읽히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읽었고, 데카르트가 읽었고, 루소가 읽었고, 니체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읽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쓴 글이 시대를 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충분히 살았는가? 크게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먹은 것을 맛있게 먹었는지, 만난 사람과 진심으로 이야기했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누렸는지,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충분한 하루가 됩니다. 몽테뉴의 말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삶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목적이라는 것. 이 4번의 밤이 그 말을 조금씩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테뉴가 수백 년 전 그의 탑 꼭대기 방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듯 오늘 밤 당신도 자신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충분히 살 것입니다. 이 4번의 밤이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4번의 밤이 끝나도 몽테뉴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품고 내일도 충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책방지기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